혹시 당신 땅에요, 어느 날 갑자기 정체모를 미등기 건물이 딱 들어서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? 진짜 당황스럽고 좀 막막할 텐데요.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, 특히 저희가 살펴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죠. 이걸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길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이게 참 그 토지 소유권이라는 아주 강한 권리랑 또 등기 없이 그냥 있는 그 건물에 좀 애매한 법적 지위? 이게 딱 부딪히는 그런 경우죠. 예전에는 솔직히 이게 누구 책임인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었어요. 왜냐면 건물을 지은 사람하고 또 실제로 쓰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렇죠. 등기부 떼봐도 소유자도 없고, 뭐, 현재 사는 사람은 나는 그냥 새 들어 산다. 뭐, 이러거나, 아니면 내가 지은 거 아니다. 이래버리면 진짜 땅 주인만 속 터지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고민을 한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, 이걸 봐서 사실상의 처분권자라는 개념으로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해왔어요. 핵심은 어쨌든 남의 땅을 권한 없이 쓰고 있다는 거, 그 자체가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땅을 제대로 못 쓴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. 그게 바로 그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인 것 같은데요. 2018-233133.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뭘 바꾼 건가요?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건가요? 아니면 진짜 힘이 실린 건가요? 아주 실제적인 힘입니다. 핵심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책임자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물을 맨 처음에 지은 사람 있잖아요. 그 원시 취득자하고. 지은 사람이요? 네,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쓰는 사람.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. 이 둘 다 당신에게,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와. 그럼 예전처럼 뭐 내가 지었지만 지금은 내 소관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뭐 난 그냥 살고만 있지 소유자 아니니 몰라 이런 핑계가 아예 안 통하게 된 거네요. 책임질 사람이 딱 2명으로 늘어난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더 강력한 게 두 번째인데요. 이 두 사람의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는 거예요. 부진정 연대 채무요? 그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. 네,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쉽게 말해서 당신,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두 사람 중에 아무한테나 손해액 전부를 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네? 전부요? 둘 중 한 사람한테요?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최초 건축자가 돈이 많아 보이면 그 사람한테 전액 청구하고 아니면 현재 점유자가 좀 더 확실해 보이면 그 사람한테 전액 청구하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. 와, 세상에 그건 진짜 소송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점인데요. 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. 누가 돈이 있는지 보고 딱 고를 수 있다니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권리 회수의 실효성을 아주 그냥 극대화시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법적으로는 확실히 유리해졌다는 건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? 막상 내 땅에 이런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뭐부터 해야 하나 막막할 것 같은데요. 그 첫 단계는 뭘까요? 일단은요, 가장 먼저는 객관적인 증거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을 꼭 하셔야 돼요. 내 땅 경계가 여긴데 이 건물이 이만큼 들어와 있다.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.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. 네, 이게 없으면 소송 자체가 어렵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 증명 같은 걸로 건물 철거해라. 그리고 그동안 땅 쓴값 내놔라.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겠죠. 내용 증명 보내고 바로 소송으로 가나요? 아니면 그 전에 좀 뭐랄까 안전장치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할까요? 소송 길어지면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네, 아주 예리하신데요. 본안 소송 들어가기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어요. 바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.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? 네,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송하는 중에 지금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슬쩍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럼 당신이 힘들게 소송해서 이겨도 판결문 받아봤자 새로운 점유자한테는 효력이 없어요. 그럼 또 그 사람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소송 끝날 때까지는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못 넘기겠다 묶어두는 겁니다.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거죠. 일종의 묶어두기 조치군요. 안전핀 같은 거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건물 철거하고 땅 내놔라. 그리고 그동안 사용료, 즉 부당이득금 내놔라.
이걸 같이 청구하는 거군요. 그리고 키고는 이제 그 처음 지은 사람이랑 지금 점유자 둘 다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건물을 안 부순다, 그러면 법원에 대체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당신이 먼저 돈을 들여서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한테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절차입니다. 근데 뭐 소송까지 가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보통 어떤 주장들을 좀 하나요?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?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네. 단골 메뉴가 있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. 하나는 내가 이거 20년 넘게 평온하게 점유했으니까 이거 내 땅 아니냐? 이거 점유 취득 시효 주장. 아시죠? 네네, 들어봤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, 멀쩡한 건물을 부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? 이건 당신의 권리 행사를 남용하는 거다. 이런 식의 권리 남용 주장. 이 두 가지가 흔히 나옵니다. 듣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요. 특히 20년 넘게 살았다고 하면 이게 법정에서 좀 먹히나요? 실제로는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점유 취득 시효는 기본적으로 내 땅인 줄 알고 평온하게 점유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남의 땅인 거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봐서 인정이 잘 안 돼요. 아, 알고 한 거는 안 쳐주는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권리 남용 주장도 자리 권리를 참는 정당한 소송인데 이걸 남용이라고 보는 경우는 정말 아주 예외적입니다. 대부분은 그냥 소송 좀 끌어보려고 아니면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려고 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죠. 그렇군요. 그럼 뭐 상대방 주장이 있긴 해도 사실상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대법원 판결 덕분에 굉장히 강해졌다.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미등기 무단 점유 건물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, 즉 당신의 입지가 아주 강해졌다는 거. 핵심은 책임자가 둘, 최초 건축자랑 현재 점유자, 그리고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. 이게 진짜 크네요. 그리고 실제로 움직일 때는 측량 꼭 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,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법적인 근거는 이제 확실해졌는데 이걸 현실에서 당신의 권리로 만드는 과정은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경계 분쟁이 자꾸 생기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사실 옛날 지적도가 좀 부정확해서 그렇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런 얘기도 있죠. 네.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적재 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.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 자체를 좀 줄여보려는 노력이기도 하고요. 아, 개인의 분쟁 해결 노력에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문제랑도 연결되는군요. 오늘 뭐 법률 얘기라 조금 딱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당신의 권리가 생각보다 강하고 그걸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. 네. 다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반드시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당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내용들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당신 땅 경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게 언제인가요? 어쩌면 지금이 바로 한번 확인해 볼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.